에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클래스부터 알아야 됩니다. 클래스 안에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멤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 생성자가 필요해요. 생성자는 주생성자와 보조생성자가 있는데 이 생성자의 역할은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클래스와 관련된 용어부터 알아보죠. 클래스란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이에요. 인스턴스란 클래스의 구체적 사례입니다. 독이란 클래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클래스 독의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진돗개, 삽살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바로 생성자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인스턴스를 생성했다고 하는 거는 인스턴스를 저장할 메모리를 할당한 거죠. 구체적 정보를 저장할 준비를 갖췄다는 거고요. 이제 인스턴스는 자신에게 할당된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에서는 키워드 오브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는 싱글톤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클래스 인스턴스가 하나뿐인 거를 우리가 싱글톤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볼까요? 태양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하나뿐이죠. 왜? 태양은 하나뿐이니까. 클래스 선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정의하면 되고요.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중괄호 다음에 클래스 바디를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하고 나면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되겠죠. 우리 함수 호출할 때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듯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이름 다음에 괄호를 붙입니다. 뭔가 특별한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바로 생성자란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요. 이 생성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스턴스 홍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인스턴스 홍은 할당된 메모리를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person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name is married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변수라고 부르지 않고 코틀린 용어로 property라고 부릅니다. property는 초기화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선언한 property는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property의 값을 읽어오거나 property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멤버는 프로퍼티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함수도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왜냐?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이 클래스 person에 속한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앞에서도 잠깐 봤지만 도트 노테이션, 점 표기법을 사용해서 이 클래스의 멤버들을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즉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점 get name과 같이 참조할 수가 있어요. 먼저 클래스 정의 및 인스턴스 생성부터 볼게요. 우리가 name is married와 같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사실 이 변수들은 한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만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정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고요. 클래스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리고 중괄호를 사용해서 클래스 바디 안에 이 지금 변수들을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변수들을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프로퍼티를 만약 초기화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property must be initialized. 즉, property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property는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접근 제한어 public부터 시작해서 protected, private라고 하는 수식어 접근 제한어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public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클래스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의 멤버는 프로퍼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함수도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함수는 클래스에서 선언한 프로퍼티를 자유롭게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얘기했던 프라이빗로 선언한 이 프로퍼티도 이 클래스 내의 멤버 함수 메소드에서는 자유롭게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는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his는 우리 람다식에서도 사용했지만 수신자 객체,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선언일 뿐인데 구체적인 객체, 즉 인스턴스가 선언됐을 때 그 구체적인 인스턴스가 바로 수신자 객체가 되는 거고요. 네, 클래스 안에서는 this는 항상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정의해 볼게요. 네, 자, 우리 구체적인 인스턴스 홍을 만들 때 우리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다음에 괄호를 사용해서 호출하는데요. 지금 컨스트럭터가 선언되어 있지 않지만 네, 이와 같은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primary constructor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주 생성자라는 겁니다. 즉 클래스 바디 바깥에 클래스 이름 다음에 선언한 생성자를 우리가 주 생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primary constructor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러면 이 인스턴스의 타입은 네, pers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사용자가 정의한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나면 printline, 홍점, 네, 이와 같이 점 표기법을 사용하면 지금 우리가 선언한 is married, age, name과 같은 property 아니면 get name과 같은 메소드 멤버들을 우리가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m자가 나타나는 건 메소드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name,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홍점 get name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생성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지금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사용했을 때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이와 같은 디폴트 컨스트럭터 이게 주 생성자라고 그랬죠. 이 생성자는 네, 함수 이름 대신에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는 거고요. 반환값이 없는 겁니다. 생성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주 생성자, primary constructor. 여기 primary constructor라는 표현이 있죠. primary constructor라고 하는 건 클래스 이름 뒤에 네, 선언한 생성자를 우리가 주 생성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constructor 키워드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고요. 이때 호출하는 생성자가 바로 주 생성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한번 전달해 볼 거예요. 요 놈이 정말 생성자가 맞는지 내가 함수니까 스트링 타입을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 생성자를 호출할 때 홍이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을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주 생성자는 단지 파라미터만 선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코드를 선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생성자는 init 블락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작동합니다. 네. 이 지금 괄호 클래스 이름 다음에 괄호가 주 생성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키워드를 생략하지 않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생성자가 선언돼 있으면 init 블락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init 블락이 정말 주 생성자랑 같이 동작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 name 이렇게 선언하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네. 여기서는 우리 그 빌드 시스템을 인텔리제이로 바꿨기 때문에 실행 환경이 좀 달라졌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그냥 인스턴스만 생성했는데 your name is 홍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주 생성자로 이 값이 전달되면서 자동으로 이 init 블락의 코드가 실행이 돼서 your name is 홍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생성자에서는 파라미터만 전달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코드 블락이 필요하다면 이 init 블락에서 그 내용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지금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수신자 객체, 즉 this.name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unresolved reference, 즉 이 name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 인자일 뿐이지 이 클래스의 프로퍼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 생성자는 단순하게 전달되는 파라미터만 실인자만 전달받는 역할밖에 못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여기 쓴 것처럼 주 생성자는 프로퍼티도 선언할 수가 있어요. 단 이 형식인자 이름 앞에 벨바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라고 붙인 이유가 있겠죠. 주 생성자에서는요, 이 형식인자 이름 앞에 벨 또는 바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면 지금 이 this가 프로퍼티를 참조하는데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지금 이 주 생성자에서 프로퍼티 네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홍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까지 시킨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23이라고 하고요. 우리 age라고 하는 속정도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함수의 형식인자 선언하듯이 콤마로 구분하면 되는데 반드시 그 앞에 벨바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네, 프로퍼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된 거고요. 우리가 프린트 라인에서 네, home.ag 정말 age가 초기화 됐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 생성자에서 네,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 home.ag가 23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 생성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constructor라는 키워드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 다음에 이 괄호가 나타나면 이거는 네, 주 생성자를 정의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 생성자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굉장히 편해지죠. person 한 다음에 네, 킴, 네, 24 이런 식으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필요한 프로퍼티의 초기화 값을 전달해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생성자가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이 클래스 바디 바깥에서 선언한 생성자를 우리가 주 생성자라고 하면 이 클래스 바디 안에서 선언하는 생성자를 우리가 보조 생성자 secondary constructor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조 생성자는 init 블락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init 블락은 지우도록 하고요. 그럼 보조 생성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이 클래스 바디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프로퍼티를 선언해야 되고요. 자, 주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프로퍼티만 이렇게 놔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constructor 그리고 네, 우리가 지금 초기화시켜야 될 두 가지 파라미터 age, name과 age 두 가지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거고요. 그리고 네, this.name 이 property 값을 지금 전달받은 네, 실인자 값으로 초기화시키고 age 역시 전달받은 네, 이 언더스코어 age 값으로 초기화시킨다. 자, 우리가 지금 프로퍼티는 초기화시켜야 된다는데 초기화시키지 않았는데 이 보조 생성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초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person, 네, 이 생성자들이 누구를 호출하냐면 바로 이 보조 생성자를 네,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 생성자에서 여러분들 유의할 거는요. 주 생성자에서는 벨, 바, 수식어를 붙여서 프로퍼티를 선언했죠. 보조 생성자는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서 초기값을 전달받아서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벨바라고 하는 수식어를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네, 에러가 나오죠. secondary constructor. 보조 생성자가 네, secondary constructor에 벨바를 붙일 수 없다. 단지 형식 인자만 선언할 수가 있고 실인자로 전달된 이 초기값을 프로퍼티에 할당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 생성자와 보조 생성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수신자 객체를 지칭하는 this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주 생성자와 보조 생성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주 생성자에서 초기화하지 않은 프로퍼티가 있어야지만 보조 생성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에서 우리 주 생성자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주 생성자로 옮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age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대한 초기화를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이 보조 생성자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요. 이 보조 생성자는 그러면 age에 대해서만 초기화하면 되겠네. 파라미터 age만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이 클래스에서 정의한 모든 프로퍼티를 파라미터로 받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주 생성자에서는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초기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 위임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주 생성자가 담당을 할 것이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생성자 위임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콜론을 사용하고 this 그리고 이 파라미터 중에 name이라고 하는 건 주 생성자에서 초기화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이 보조 생성자에서는 name에 대한 초기화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age, 즉 새롭게 정의한 초기화 주생성자에서 초기화하지 못한 age에 대해서만 초기화를 담당하면 되는데 자, 보조 생성자를 사용했을 때 초기화하지 않아도 에러가 없었는데요. 그때는 주생성자가 없었을 때 전적으로 모든 초기화를 보조 생성자에 담당할 때는 초기화시키지 않아도 됐지만 이렇게 사용할 때는 네, 이 프로퍼티의 디폴트 값을 할당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생성자의 그 짝꿍이 누구였죠? init 블락이었잖아요. 네, init 블락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print line에서 네, your name is 네, name. 네, 이때 이 name이 이
주 생성자에서 정의한 프로퍼티를 참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홍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이 이름의 초기화는 주 생성자가 담당하고 나이에 대한 초기화는 이 보조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겁니다. 자, 실행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Your name is 홍, Your name is 김. 이 지금 네임에 대한 초기화는 주생성자에서 초기화 시켜주고 그때마다 이니트 블락이 호출되면서 이와 같은 프린트 라인이 실행이 된 거입니다. 그래서 주생성자와 보조생성자를 함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생성자 위임 호출, 즉 주생성자 에서 초기화한 결과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보조생성자에서는 나머지 우리가 이 지금 클래스 바디 안에서 새롭게 추가한 프로퍼티에 대한 초기화만 담당하면 되는 겁니다.